대해서 볼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펑션이 뭔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자, 일단 이 절에서 학습 목표는 우리가 집합이라는 체제를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함수가 어떤 것인지 정의 자체를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이번 절의 목표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집합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자, 집합을 우리가 셋이라고 하고요. 우리 수학에서는 여러분들 집합은 굉장히 쉬운 단원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대학 과정에서 셋을 다룰 때는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셋 티어리라고 해서 집합론이라는 또 다른 수학의 한 분야가 있는데요. 그 집합론은 사실 쉬운 과목은 아니고 굉장히 심오하죠. 그래서 그 집합에 대한 정의를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되고, 앞으로 이제 수학에서 자주 쓰이는 집합들이 많기 때문에 집합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갈게요. 자, 아래 정의를 한번 봅시다. 자, 수학에서 정의, definition이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데, 정의는 사실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펜이다 라고 했을 때 이거 왜 펜이야 라고 물어보진 않죠. 정의라는 것은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정의는 약속이니까 이런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숙지하시면 되는 거고, 그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고 응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특정한 조건에 맞는 원소들의 모임이며 명확한 기준에 의하여 주어진 서로 다른 대상들이 모여 이루는 새로운 대상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서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주어진 서로 다른 대상들이 모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셋은 모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단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 그러니까 모호한 건 안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똑똑한 사람들의 모임. 그럼 똑똑하다는 것은 기준이 모호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IQ가 150 이상인 사람들의 모임. 이러면 150이라는 정확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셋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만 한다. 그리고 무엇이 모여있다? 그것을 만족하는 원소들이 모여 있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을 할게요. 자, 그렇다면 이 집합을 이용해서 우린 수학에서 자주 쓰이는 집합들을 이제 정의를 할 건데, 자, 첫 번째 보시면, 자, n이라고 돼 있죠? 그리고 지금 여기 쭉 보니까 알파벳이 조금 특이하게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쓰는 그 알파벳 느낌이 아니라 두껍게 써져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이렇게 쓰실 때 어떻게 쓰면 되냐면 이렇게 n이라고 쓰고 이렇게 한 줄 더 그어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g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줄 더 그어주면 되고요. q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한 줄 더 그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R 이렇게 한 줄 더 그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C 이렇게 한 줄 더 그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한 번 더 써서 두껍게 볼드체로 나타내면 이것들은 하나의 집합이다라고 우리가 서로 약속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N. 자, 1, 2, 3, 점점점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 누구의 집합인가요? 자연수의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내추럴 넘버. 자, 그래서 자연스러운 수죠. 그러니까 1, 2, 3 셀 수 있는 숫자.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n이라고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집합으로 표현할 때 이렇게 쭉 원소들을 나열할 때는 중괄호로 이렇게 묶어주시면 되고, 원소들은 나열할 때 이렇게 구분을 지어주면 돼요. 그리고 너무 많아서 다 쓸 수 없을 때는 이렇게 줄임표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게 지금 자연수고요. 그 다음에 정수. G라고 쓸 거고요. 정수는 우리가 인티저 넘버라고 해요. 뭐 인티저라고도 하고 인티저 넘버. 그러니까 정수예요. 인티저. 그래서 정수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자, 정수에는 뭐가 있냐면, 자, 0도 정수죠. 그 다음에 양의 정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음의 정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양의 정수, 0, 음의 정수를 다 모아서 정수라고 한다. 그럼 양의 정수가 뭐냐? 1, 2, 3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타낼 수 있는 숫자. 즉 다시 얘기하면 뭐죠? 양의 정수가? 네, 자연수예요. 자연수 n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수를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음의 정수는 뭐가 되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자, 음의 정수, 양의 정수 0 다 모아놓은 것이 이런 집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정수 G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의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자, Q라고 하는 셋은 뭐냐면 정의를 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나요? P분의 Q를 모아 놓았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 이렇게 지금 중괄호 안에 이렇게 바가 있는 경우에 이 바의 의미가 뭐냐면 서치 대시예요. 자, 뭐냐면 이 뒤에 바 뒤에 있는 내용들을 만족하는 것들을 여기다가 다 모아놨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한 것만 해도 좀 길잖아요. 이거를 기호로 이렇게 한 번에 쓴 거죠.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이제 수학은 기호에 익숙해지시면 돼요. 지금도 우리가 익숙해지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잘못 써져 있네요. P가 0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분모가 0이 돼서는 안 되고, 그다음 P와 Q는 어떤 아이들이다? 정수이다. 정수의 멤버다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지금 이렇게 기호로 표현된 것은 이 집합에 있는 원소들이 이렇게 생겼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소가 이쪽에 있고 여기에 집합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집합 안에 이 원소가 들어간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정수 안에 P와 Q가 있다. 그 얘기는 P분의 Q로 나타냈을 때 P하고 Q는 둘 다 정수란 뜻이고 분모는 0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애들 다 모았어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뭐 2분의 1, 3분의 2, 뭐 100분의 1, 그 다음에 뭐 마이너스 3분의 1, 아니면 뭐 또 마이너스 5분의 7, 뭐 등등등 엄청나게 많겠죠. 이런 형태를 갖는 것을 우리는 유리수라고 한다. 자, 그러면 분모가 정수라고만 했잖아요. P라고만 했잖아요. 그러면 정수 1도 가능하죠. 그러면 1분의 어떤 숫자. 그럼 이거는 Q가 되니까 Q는 지금 정수라고 했어요. 그럼 다시 얘기하면 1분의 Q도 지금 Q의 형태를 만족하기 때문에 정수를 Q의 집합 안에 있다고 할 수 있는가? 즉 정수가 Q의 부분 집합이 되는가? 당연히 되죠. 그래서 유리수라고 하는 거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 정수가 있다. 그러니까 유리수가 더 큰 범위란 뜻이에요. 맞죠? 자, 그러면 유리수에는 뭐가 있을까?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정수는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셀 수 있는 값들. 양의 정수 0, 음의 정수를 의미하고 그것이 아닌 유리수. 정수 아닌 유리수는 뭐가 있다? 이런 것들이요. 정수로 표현되지 않는 분수 형태. 이런 것들을 정수 아닌 유리수라고 한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합해서 유리수라고 얘기하고 이걸 뭐라고 쓴다? Q라고 쓰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 Q에 위에 C가 붙어 있죠. C는 컴플리먼트예요. 그래서 여집합이란 뜻이고 Q의 바깥쪽에 있는 것. 그러니까 실수를 우리 전체라고 했을 때 실수에는 유리수와 무리수가 있죠. 그래서 유리수와 무리수가 있으니까 Q의 컴플리먼트는 뭐가 된다? 얘는 무리수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걸 보통 P라고 쓰기도 해요. P집합이라고 쓰기도 하고 그냥 무리수라고 부를게요. 자, 그렇다면 유리수와 무리수를 유니온 했을 때 이렇게 합집합으로 표현했을 때 이거 우리 합집합이라고 얘기하죠. 유니언이에요. 그러니까 더하는 거죠. 그러니까 합하는 거죠. 합했을 때 뭐가 된다? 전체 실수 범위가 되니까 실수가 된다. 실수는 기호로 I라고 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학부 수준의 수학에서는 특히 여러분들은 뭐 수학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뭐 공학에서 쓰는 값들 이런 것들 할 때 특히 뭐 전자기학 쪽 아닌 이상은 실수에서만 충분히 이용을 해요. 근데 전기전자 전공하는 학생들은 복소수까지 많이 다루게 되죠. 그래서 전자전기 친구들은 수학을 굉장히 많이 쓰는 그 공학 계열 중에서도 많이 이제 요구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다른 학과보다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보통은 실수까지는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그 다음 실수 범위에 벗어나는 실수보다 더 큰 범위에 있는 걸 우리가 복소수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C, 컴플렉스 넘버예요.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우면 컴플렉스 넘버라고 이름을 붙였겠어요. 그래서 복소수는 굉장히 다루기가 까다롭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공학에서 이제 전공에서 가끔 쓰겠지만 우리가 뭐 미분도 하고 적분도 하는데요. 복소수에서 미분과 적분을 하게 돼요. 그래서 복소, 적분 같은 것들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전공에서 편하게 생활할 수가 있을 텐데 어찌 됐든 복소수는 실수보다 더 큰 범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다음에 추가로 이제 요 실수는 우리가 뭔가요? 리얼 넘버예요. 리얼 넘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자 복소수는 그래서 어떻게 이루어진다? 앞에서 잠깐 무리함수 얘기할 때 설명했지만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다. 즉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건 실수범위에 존재하지 않더라. 그래서 우리가 정의를 하자. 약속을 하자는 거예요. i를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된다. 즉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는 숫자를 i라고 부르자라고 약속을 한 거죠. 근데 그 i는 실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복소수라고 부르자. 그러니까 복소수 범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a 플러스 bi의 형태. 자, 그리고 이때 a는 뭐라고 했냐면 실수고요. 그다음 b도 실수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i를 곱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a가 0이고 b가 1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뭐가 돼요? i가 됐죠? 이것 또한 복소수다. 그러니까 복소수를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그렇다면 b가 이번에 0이고 a가 1이라고 해보자. 그럼 a는 1. 지금 이 값은 1이 되잖아요. 실수죠. 근데 이것도 지금 복소수래요. 이 형태를 만족하니까. 그 얘기는 뭐다? 복소수 안에 실수가 있다. 즉 실수보다 더 큰 범위 있는 게 복소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기호로 우리가 이렇게 나타낼 거예요. 앞으로 계속 쓸 거니까 여러분들도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넘어가 봅시다. 자, 또 우리가 앞으로 많이 쓰는 그 기호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자, 폐구간과 개구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폐구간, 그다음에 개구간. 자, 수학은 어찌됐든 서양 학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서로 보는 것이 가장 좋긴 한데요. 여러분들은 아마 조금 힘들 거예요. 원서로 보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제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 있거나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조금 이상하게 번역이 된 그러니까 그 의미를 벗어나게 억지로 이제 한자어로 만들어진 그런 단어들도 있는데요. 어쨌든 폐구간, 개구간 하니까 이것도 한자어 같죠? 폐개라고 하는 그래서 폐는 뭐냐면 닫힌 거고요. 개는 열린 거예요. 그래서 폐구간은 사실 뭐냐면 closed interval 이라고 보면 되고 개구간은 오픈 인터벌로 보면 돼요. 자, 그래서 closed, open 굉장히 상반되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개구간과 폐구간이 무엇인지 한번 봅시다. 1번에 보시면 A와 B 사이에 지금 이런 괄호로 표현이 되어 있죠. 이건 뭐냐면 옆에 있는 설명 그대로예요. A보다는 크고 B보다는 작은 것들을 몽땅 모았는데 그 X는 실수예요. 그러니까 실수인 X를 다 모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지금 보시면 A하고 B라는 숫자가 있는데 자 이렇게 부등식 방향을 보면 A보단 B가 크단 소리예요. 그래서 A하고 B인데 X라는 거는 이 A와 B 사이에 있어요. 자 다시 얘기하면 요 사이에 있는 요 값. 그런데 A는 지금 포함하고 있지 않죠. B도 포함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열린 동그라미로 표현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A보다 큰 범위서부터 B보단 작은 범위 사이에는 모든 X를 의미하는 거다. 이걸 우리가 기호로 A부터 B까지 해서 열린 구간, 즉 괄호를 쓸 때 이렇게 동그란 괄호를 써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개구간이라고 해요. 자, 그럼 만약에 내가 이런 기호를 썼다. 이런 X들을 다 모았는데요. X가 1이고 A가 1이고 B가 4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그 사이에 있는 실수는 우리가 다 적을 수 없죠. 실수는 무수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은 기호를 써서 실수인 X를 모았습니다. 라고 쓰는 거고요. 만약에 이때 X가 정수다. 라고 하면 이거 바로 쓸 수 있겠죠. 나열해서. 뭐가 있을까요?
1보다 크고 4보다 작은 정수들을 다 모았다라고 한다면 뭐가 된다? 그쵸? 2하고 3. 두 개밖에 없네요. 자, 그래서 집합이 누구냐에 따라서 똑같은 기호를 이렇게 쓰더라도 집합이 누구냐에 따라서, 즉 실수냐 정수냐, 이것도 굉장한 차이죠. 원소가 두 개일 수도 있는 거고 원소가 무수히 많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술하실 때는 정확하게 이 x가 어디에 속해 있는 값인지를 적어주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들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그냥 이렇게 쓰고 끝났어요. 그냥 쓰고 넘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정수 안에 있는지 실수 안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적는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자, 2번에 볼게요. 2번에는 기호가 달라졌네요. A와 B가 있는데 양쪽 괄호가 네모난 괄호예요. 네모난 괄호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A도 포함하고 B도 포함하고 그 안에 있는 전부, 이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등호까지 들어가 있는 것을 기호로 나타낸 게 이렇게. 그래서 이걸 우리가 폐 구간이라고 해요. 닫힌 구간. 그래서 1번은 개 구간, 2번은 폐 구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폐 구간, 개 구간이 섞여 있는 경우가 지금 3번, 4번에 보이실 거예요. 그죠? 한쪽은 막혀 있고 한쪽은 뚫려 있고. 그래서 A는 막혀 있고 B는 열려 있으니까 A는 포함이고 B는 안 포함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기호로 썼을 때, 자, 이렇게 쓸 수 있고 A는 막혀 있고 B는 뚫려 있다.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해서 요 사이에 있는 값 이렇게 쓰시면 되고, 4번은 어떻게 돼요? 이번에 4번은 B가 막혀 있고 A가 뚫려 있는 거죠. 요 사이에 있는 모든 X. 이렇게 이해하면 될 거고, 5번을 볼게요. 5번, 6번, 7번, 8번, 9번 보니까 자, 여기에는 어떤 기호들이 있나요? 무한대라고 하는 기호가 보이실 거예요. 자, 이렇게 8이라는 숫자를 거꾸로 뒤집은 듯한 이 무한대, 인피닛의 의미는 뭐냐면 말 그대로 숫자가 아니라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심볼이죠. 그래서 기호기 때문에, 상징적인 거기 때문에 우린 절대 요 무한대 기호에는 폐구간을 적용하지 않아요. 즉 예를 들어서 A부터 무한대까지 이런 기호는 쓰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무한대 옆에는 이 폐구간을 쓸 수가 없다. 왜냐하면 정의할 수가 없으니까요. B라고 하는 값처럼 딱 정확하게 쓸 수가 없으니까 폐구간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요거 꼭 주의하시면 되고, 자, 5번 그러면 한번 봅시다. A부터 무한대까지. 무슨 뜻이죠? A는 뚫려 있고 무한대까지. 자, 무한히 이렇게 보시면 되죠. A부터 해서. 그 다음에 6번은 뭘까요? A부터 해서 무한대. 그럼 A는 포함하면서 이렇게 막아주면 돼요. 그쵸? 그 다음에 7번, 8번. 8번에 지금 오타가 있네요. 마이너스 무한대가 돼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7번, 8번 보시면 7번은 열려있고 8번은 닫혀있으니, 자, 수직선상에서 보면 B를 기준으로 해서 B를 포함하지 않고 그 아래에 있는 것들, 이게 7번. 8번은 뭐예요? B를 포함하면서 그 아래에 있는 것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9번은 뭐냐면, 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그럼 뭐 했어요? 그냥 지금 직선에서 봤을 때 전체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실수 전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답안 작성할 때, 자, 이렇게 실수 전체라고 쓰셔도 되고, 이 기호로 쓰셔도 돼요. 실수를 나타낼 때. 이렇게 두 가지를 쓰셔도 된다. 자, 이렇게 우리 용어랑 그 기호 정리하고, 그 다음에 함수의 정의를 해볼게요. 자, 함수는 펑션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우리 지금 이 대단원의 제목이었죠? 펑션. 자, 한번 읽어볼게요. 함수 펑션은 집합 T의 각 원소 x에 대해 집합 2에 속하는 단 하나의 원소 fx를 대응시키는 규칙이다 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 몇 개만 체크할게요. 단 하나의 원소 대응시키는 규칙. 자, 이게 지금 함수라고 정의를 했는데, 일단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할게요. 자, 일단 그림부터 봅시다. A번 그림을 먼저 보면 위에서 설명한 대로 집합 D에서 집합 E에 속하는 대응의 규칙이다 라고 했고, D에서 E로 지금 대응하는 거다라고 했으니까 D에서 E로의 대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D는 뭐냐면 우리 정의역이라고 불러요.
함수에서 D의 집합은 정의역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E의 집합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공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영어로 얘기를 하면 정의역은 도메인, 그 다음에 공역은 코도메인.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대응되는 것들을 한번 이제 보면은 f라는 함수가 있어서 우리 앞에서 1차, 2차 함수 다 다뤘잖아요. 어쨌든 그 함수는 뭐냐면 대응규칙인데 정의역의 x에 대응하는 녀석을 fx다. 그 다음에 a에 대응하는 녀석은 f의 a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 방법은 f라는 함수 이름을 쓰고 그 안에 변수를 집어넣는 형태로 우리가 표기를 한다. 자, 그러면 함수가 아닌 예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x, f, y. 즉, x라고 하는 큰 집합. 이거는 셋이에요. y도 셋이에요. 그래서 x랑 y 안에는 원소들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1, 2, 3이 있고 4, 5가 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런데 어떤 대응이 존재하냐면 자, 이렇게 대응했다고 해볼게요. 자, 정의를 다시 한번 보시고요. 지금 쓴 이 함수가 이게 함수가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거 함수 될까요? D의 각 원소에서 2에 속하는 단 하나의 원소를 대응시켜라 라고 했는데 지금 보시면 이 2라고 하는 원소가 단 하나의 원소가 아니라 4에도 대응하고 5에도 대응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정의에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함수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 단 하나의 원소에 대응을 안 했으니까. 2라는 녀석이 욕심을 내서 4에도 대응하고 5에도 대응했죠. 이런 경우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런 함수를 한번 봅시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똑같이 써볼게요. 1, 2, 3, 4, 5 여기 6 하나 더 넣어봅시다. 대응 한번 시켜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다. 자, 이거 함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정의에 또 지금 맞지 않으니까. 왜 안 맞냐면 정의를 잘 보면 집합 D의 각 원소라고 했어요. 각 원소라는 것은 모든 X에 대해서 라는 뜻이에요. 지금 제가 쓴 기호 A라는 문자를 대문자 A를 뒤집은 것처럼 쓴 거 있죠. 요거는 어떤 의미냐면 임의라는 뜻이에요. 이것도 설명했죠. 임의의 그리고 for all. 그러니까 모든 이란 뜻이야. 모든 x에 대해서 2에 속하는 원소에 대응을 해야 된다.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3이라는 원소는 어디에도 대응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원소가 대응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안 된다. 함수가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아래 그림 A번과 같은 형태일 때 이것을 함수라고 한다. 자, 이 A번 그림은 만족하지 않는 게 없죠. 지금 D라고 하는 셋에서 어느 누구도 욕심내서 2개 이상에 대응시키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D라는 영역의 원소들은 어디든지 다 대응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의를 다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림이 함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서 이렇게 한번 또 그려봅시다. 만약에 이렇게 됐다. 이 대응이 아니라 이렇게 됐다. 이거 함수라고 볼 수 있을까요? 가능하죠. 왜냐하면 정의도 또 만족하잖아요. 여기에서 지금 어떤 것도 위배되는 게 없죠. 그래서 이것도 함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여기에 선택받는 값은 복수가 돼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FA에 지금 2개의 화살표가 왔지만 이건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정의에는 위배되는 게 없으니까. 자, 이런 것을 함수라고 한다. 자, 이랬을 때 지금 요 fx랑 fa 그리고 이런 원소 3개가 있어요. 공역에 지금 3개의 원소가 있는데 선택받은 값, 즉 fx랑
FA만 모은 것, 이걸 뭐라고 하냐면 치역이라고 불러요. E라고 하는 요 셋에 이제 대응이 된 것들만 모으는 거죠. 이 자체는 공역이라고 하고 E라고 하는 요 셋 안에 있는 선택받은 원소들은 치역이라고 한다. 그래서 치역은 뭐라고 부르냐면 레인지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용어를 도메인 구하세요, 레인지 구하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그림도 한번 같이 봅시다. 자, 도메인이 뭐였나요? x들의 모임이었어요. 그러니까 x축상에 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도메인이라고 하죠. 자, 지금 함수가 누구냐면 요 그래프가 지금 y는 fx라는 그래프래요. 그러니까 함수의 그래프래요. 우리 앞에서 이미 사실 그래프 그림 연습했죠. 함수 이미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자, 이 함수의 x의 범위를 뭐라고 한다? 도메인이라 한다. 그 다음에 y의 범위는 뭐다? 레인지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까지의 범위. 자, 다시 얘기해서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그 함수가 정의되는 x의 영역, 함수가 정의되는 x들이 살고 있는 동네가 도메인, y가 살고 있는 영역이 레인지, 이렇게 정의를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B번 그림을 봅시다. B번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함수의 그래프가 파란색 곡선이다 라고 했을 때, 자, 여기에서 지금 1, 2, x에 대응하는 값들이 이렇게 존재하죠. 자, 결국에는 함수의 값이 높이가 되는, 자, 그래서 각각의 값에 대응을 시켜보면 이렇게 이 길이가 x축으로부터 그 함수까지의 거리가 결국에는 함수의 value가 된다, 값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번 넘어가 봅시다. 이제 연습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쉬운 문제니까요. 눈으로 보고 한번 체크해보죠. 함수 f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다고 하자. f1과 f5를 구하여라. 자, 그래프가 다음과 같다. 자, 눈금이 있고요. 눈금을 보아하니 한 칸이 1이라고 지금 적혀 있죠. 그러면 f1을 구해라. 그럼 1에 대응하는 값을 찾는 거니까 1에서의 대응값 y값 읽어주면 돼요. 몇인가요? 3인가요? 네. F의 1은 3. 그 다음에 F의 5는 얼마인가? 1, 2, 3, 4, 5. 5일 때 함수의 값. 여기네요. 보이시나요? 자, 여기. 자, 근데 여긴 지금 모는 종이에서 딱 눈금에 맞지 않으니까 정확하게 정수로 표현이 되지는 않겠어요. 그쵸? 그래서 대략 여러분이 적어주시면 되는데 이 경우에는 지금 마이너스 1보다는 작은 값이니까 자, F의 5는 정확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등호를 쓰지 않고 이렇게 대략적인 값, 어프록시메이션 해서 근사값으로 쓸게요. 그래서 물결 2개를 그어주면 정확한 값은 아닌데 근사치예요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얼마라고 쓰면 될까요? 대략 뭐 0.65, 0.7 이 정도? 뭐 마이너스 0.7 이 정도로 한번 써볼게요. 비슷한 값, 정확하지 않으니까요. 자, 그 다음 B번. F의 정의역 가치하고 구해라. 정의역 뭐였다? X가 살고 있는 동네. 지금 이 빨간색 그래프가 정의되는 X의 구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0부터 해서 어디까지?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에 지금 눈금이 7번째인가요? 그러니까 7까지네요. 0부터 7까지. 그러니까 도메인 D라고 썼을 때 정의역은 0부터 시작해서 7까지. 0에서 포함하고 7에서 포함된 거라고 생각했을 때 0부터 7까지. 그 다음에 이런 표현도 괜찮고요. 또 어떻게 쓸 수 있다고요? x를 모아놓았는데 그건 실수. 왜 실수라고 쓴다? 지금 그래프가 쭉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모든 실수에서 지금 정의하는 거고 x의 범위는 0부터 7까지.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그다음에 치역, 레인지 한번 구해봅시다. 레인지는 y의 범위였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네요. 이 범위를 의미하는 거네요. 함수가 존재하는 구간. 자,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그럼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써도 되고 무엇을 모아놓았다? y들을 모아놓은 것이다. 실수 안에서. 그러면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자,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그쵸?
자,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한번 해볼까요? 싹 지우고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나 있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언제의 값이냐면 3일 때 여기 함수값이 대략 그냥 대략 쓸게요. 3이라고 해볼게요. 좀 맞지 않지만 이렇게 뚫어놓고 편의상 3이라고 쓸게요. 자, 이때 정의역 구해라 라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정의역. 이 함수가 정의되는 영역 하나 끊겼죠. 3에서. 3에서는 그러니까 정의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3에서 좀 뚫려 있다. 그 얘기는 3에서 개 구간을 써야 된다는 얘기니까 자, 0부터 3까지인데 3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또 3부터 어디까지? 7까지. 7은 포함이죠. 그래서 이렇게 유니온. 합집합으로 표현하면 되겠네요. 자, 요렇게 쓸 수가 있고. 치역은 어떻게 되죠, 그러면? 치역은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한 번, 3에서 4까지 한 번. 또 잘라줘야 되겠죠. 3에서 뚫려 있으니까요. 그래서 자, 마이너스 2부터 해서 3까지. 그 다음에 3부터 4까지. 요렇게. 그래서 합집합으로 표현해야 된다. 자,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표현하는 방법인 거고, 우리 쉬었다가 예제 2번부터 다음 시간에 시작할게요.